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주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오늘 지나면 내일 일요일인데 집에 있으면서 뉴스를 좀 보니까 하루 종일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은 언택트 관련주와 택트 관련주, 즉 언택트 관련주와 경기 민감주 해서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은 뭐 여행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종목들을 섞어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바벨 투자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곽 부장님 좀 고민을 해보면은,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일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좀 누그러지도록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사실상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객관성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 또 마땅한 치료자가 없다라는 게 또 현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최대 3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이 코로나19 백신이 뭐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감기처럼 우리 생활과 함께 밀접하게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백신이 치료가 되면은 우리 감기 독감 맞듯이 그렇게 또 치료제 먹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상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차이나는 클래스 개념으로 해서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하루 종일 고민을 좀 해보니까 딱 두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 2분기 실적이라든가 향후 전망,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가격대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어떤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가격 밑으로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은 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가 이제 모양이 나오는데, 보기보다는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시젠입니다. 시젠. 네, 시젠. 여러분들, 시젠 아시죠? 그래서 기존에 많은 투자를 해서 상당히 수익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투자를 좀 감행을 좀 하셔서 좀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의도 클래스 뭐 라든가 아니면은 부자들은 경제심을 읽는다, 또는 뭐 상담 코너 이런 데에서도 이제 시즌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이견을 갖고 있는 것도 있죠. 사실 제가 주장하는 거나 그들이 얘기하는 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상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 현재 상황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즌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주목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한다는 거죠. 이 중국,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환자 일별 확진자 수 추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그래서 대단히 좀 심각한 내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증가했다가 쭉 빠졌다가 6월 중순에 들어서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굉장히 심각한 것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지고 빨리빨리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특히 백신 이런 부분,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또 우리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젠의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2분기 실적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네. 자, 시젠의 2분기 매출액은 연결 기준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3% 증가한 2,557억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3,200% 증가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관세청 통계 데이터에 대해서 진단 키트에 대한 얘기죠. 뭐 송파구 데이터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조금 줄긴 했어요, 그죠? 예, 좀 줄긴 했는데 6월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5월 데이터가 뭐 전월 데이터에 비해서 4월 데이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좀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의 그 수출액이 이 5월과 좀 비슷한 수준을 뭐 6월에 시즌 수출액이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좀 기대가 되고, 향후 7월 달의 수출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유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좀 감소가 한다 하더라도 감소 폭에 대해 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이 엄청난 수익을 1분기 때 기록을 하고 2분기 실적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이 1분기 대비해서 기저효과에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 매출 데이터를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이 되는 거고, 이 시즌의 그 매출액 비중을 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진단 시약 매출이 69%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장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좀 되는 부분인데, 이 바이오 라드사로부터 공급받아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장비가 1분기와 좀 비슷한 매출을 좀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 장비 매출이 좀 많이 빠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지난 1분기하고 이번 2분기 때도 비슷하게 매출이 나온다는 게 좀 주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시젠의 실적을 일조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젠의 장비 판매 누적 추이를 보시면은 누적 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매출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시약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을 좀 커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면은, 시즌의 1분기 매출액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대비해서 엄청난 이익을 좀 기록을 한 상태인데, 2분기 매출액 규모가 2,5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6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고 사상 최대 실적, 굉장히 놀랄만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률 61% 정도 이렇게 감안하면 5,200억, 무려 5,2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즌에 대해서 가치를 좀 더 높게, 더 높게 이런 현상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가 10만원, 15만원, 그리고 22만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목표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기별 매출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올라왔다. 향후에 좀 이렇게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의 추이도 보시면은 이렇게 2019년도보다 올해는 가파르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GN을 보는 판단 기준의 근간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매출액은 즉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업이익은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재무적 안정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삼박자가 어우러진 상태에서 CGN의 투자 포인트는 2분기까지 실망스럽지 않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 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후가 과연 잘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건 퀘스천 마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가격적인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어느 가격대에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만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CGN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줄을 좀 그어 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CGN의 주가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급기야는 좀 급등 양상이 좀 나아졌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CGN의 최고 목표가가 186,000원입니다. 186,000원. 지금 최고 목표가는 22만원까지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86,000원까지 갔다가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요 가격대 18만 5천원, 6천원 요 정도 가격대를 터치를 하고 주가가 내리면서 지금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고민스럽다. 17만원대, 18만원대 CGN을 사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은 현재 CGN 같은 경우에는 186,000원에서 186,000원대 요 가격대와 그리고 144,000원, 제가 14만원 초반대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준다면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44,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14만 4,000원, 3,000원 요 정도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주면은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와 주면은 전고점이나 아니면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20만원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매수를 14만 3천원, 14만 4천원 이 정도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손절가는 14만 2천원입니다. 14만 2천원, 14만 2천원 기억하십시오. 14만 2천원 밑으로 하회하면은 손절, 14만 2천원 밑으로 하회하면 손절,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만 딱 지켜준다면은 CGN은 딱 마음 먹고, 지금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14만 한 3,000원, 4,000원 이 부분에서 사서 그 다음에 추세 대응을 해서 조금 약해지면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고, 추후에
3분기 좋게 실적이 나오고 4분기 좋게 실적이 나오고 내년도도 좋게 나온다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시즌에 대한 멀티플은 더 올라가게 될 거고 목표가 상위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즌을 반복 매매하면서 즉 주도주를 반복 매매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제가 시즌과 녹십자를 한꺼번에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최대 수혜주. 뭔 소리고? 뭔 소리고? 예,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2차 팬데믹을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가 되면은 독감, 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면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독감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감기나 우리가 코로나19 또 증상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대요. 뭐 오한이 나고 또 오열이 나고 또 이렇게 또 기침을 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똑같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믿지 못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차이나는 우리 클래스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는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즌에 의해서 녹십자. 자, 녹십자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십자 잘 아시는 기업이죠. 예. 그래서 녹십자는 실적적인 부분이요. 잘 들으십시오. 실적적인 부분을 들으시게 되면은 투자 시점과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2분기 실적은요. 1분기에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선반영이 되었고 또 2분기에 있는 실적이 3분기로 이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좋지 않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녹십자의 2분기 매출액은 연결 기준 전년 대비해서 2% 증가한 것이지만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8%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보통 그 녹십자의 2분기 실적은 남방구양 독감 백신 수출에 의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올해 남방구양 독감 백신 133억이 1분기에 미리 출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하가 되었기 때문에 2분기에 반영될 실적이 1분기로 선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독감 백신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34% 정도 감소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이 1분기로 반영이 되면서 2분기의 실적은 예년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 수두 백신의 수출 관련된 선박 출항 시기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분기 때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3분기로 이연되면서 2분기에 저조한 이익 시현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십자는 최근에 주가가 올랐는데 가격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가격 조정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지나면 3분기로 실적이 이연된 거니까 3분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분기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날이 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지면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 2분기 실적 안 좋고 3분기 좋아진다면 2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3분기 좋아진다. 그러면 가격 조정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매수 시점은 바로 2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그날 주가 빠졌을 때 바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십자가 진정한 코로나19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하고 독감 바이러스하고 기침, 오한, 고열이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예, 뭐 대처할 수 있으면은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또 어느 바이러스에 뭐 기침, 오한, 고열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똑같기 때문에 어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개라도 먼저 하나라도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대처하자라는 취지에서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는 독감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독감 백신의 사가 결정, 어려운 말인데요. 사가로 결정했다. 가격이 한 개당 가격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또 독감 백신 사업 적용 대상자를 과거보다 확대를 했어요. 기존에 6개월에서 12세까지였는데 6개월에서 18세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기존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로 확대했다는 거죠. 이거는 양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독감 백신의 개당 가격 한번 맞는데 가격이 사가로 올라갔고 비싸졌고 맞는 대상자 수가 많아졌다니까 결국은 녹십자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녹십자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35% 증가한 7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 백신은 마진율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진율이 좋은 독감 백신의 매출 확대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 또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하는 걸로 시장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또 내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혈장 치료제 임상 개시 임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 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종목보다는 우리 또 굵직하게 또 투자를 하신다든가 또 수익 손실 나는 게 이제는 너무 지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녹십자가 최고라는 거죠. 이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는 녹십자가 넘버원 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완치자의 협조로 인해서 이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 생산을 시작 7월 임상 개시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해당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혈장 치료제가 이 완치자의 혈장을 사용한다는 것만 다르고요. 일반적인 뭐 IV, IG 생산 방식과 동일하다. 참 어려운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완치자의 혈장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혈장 공급만 원활해진다면 문제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혈장 치료제 임상 개시 임박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썰만 있는 거고 앞으로 뭐 한다고만 있는 거고, 딱 들여다보면 돈도 하나도 없고, 그죠? 또 중간에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조금 들어오면 또 임직원이 또 사기치고 해먹고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죠?
제가 뭐 종목명은 생각이 납니다만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평생 피 같은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믿는 구석은 남의 얘기입니까? 그들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데이터상으로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앞으로 뭐 한다,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 이러면은 주목을 하는 게 맞겠죠. 뭐 조금 벌면 어때? 안전하게 벌면 되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 가격 전략을 한번 또 수립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녹십자 고민 좀 많이 되는데요. 녹십자 차트는 좋죠.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3월 달에 바닥을 형성을 하고 한 차례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살짝 가격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급등해 주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아름답다, 이렇게. 그런데 보시는 바처럼 여기 20만원 조금 밑에서 가격이 좀 밀리는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우겠습니다. 요 자리입니다. 현재 가격이 여기니까 18만 7천원, 여기와 17만 8천원, 그리고 16만원, 이렇게 의미 있는 그 가격대를 세 군데 설정할 수 있습니다. 15만 9천원, 17만 8천원, 18만 8천원. 예,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반영을 했었을 때 다른 기대감 빼고 주가가 빠진다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가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반등을 내주는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로 좀 끌고 가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평균 목표가가요 한 24만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8만 7천원이니까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24만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지금 딱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보다는 가격대를 좀 나누어서 뭐 요런 자리에서 한번 사고 그리고 또 요런 자리에서 또 한번 사고 또 반등할 때 한번 사고, 요런 어떤 분산 투자, 분할해서 매수해준 전략을 취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평균 단가를 맞추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또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다 기억을 하시죠? 예, 돌려보셔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8만 뭐 8천원 뭐 요 정도 18만 7천원이니까 이렇게 되고, 자 16만 8천원 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빠지면은 뭐 15만 뭐 8천원 뭐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주구장창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란을 정해 드리면은 현재 가격과 18만 6천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는데,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조금 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6만 8천원 밑으로 주가 팍 내려가 버리네. 예, 팍 내려가 버리네.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팍 내려가 버리면, 예? 손절하고 다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녹십자는 16만 8천원과 18만
7,000원 사이에서 분할해서 매수하고, 매수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 지금 만약에 일부 좀 매수를 해놨다면 2차 매수 시점을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날 매수해서 끌고 가면 여러분들은 먹는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2차 팬데믹을 염려하는 시점에서 오늘 하루 종일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수혜주가 아직은 주목받는다는 측면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고,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십자의 가격에 따른 투자 전략을 내용을 반영한 시기에 어느 시점에 사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 사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시젠,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간다 또 간다. 그러면 14만 4천원, 14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매수해 준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또 가격 투자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면 곽 부장 또 기분이 다운돼서 느슨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꾹꾹꾹 눌러주면은 제가 또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또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토요일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